더 이상의 미래란 없습니다. 파멸만이 우릴 기다립니다. 평등으로 포장된 위선 아래 차별과 억압, 폭력만이 가득한 세상 속 희망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존엄에 대한 유린과 착취만이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자본주의로 표방되는 신시대에서 물질적인 가치는 곧 권력이 되었고 성공과 행복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유린하고 유희의 대상으로 삼으며 권력의 억압적이고 일방적인 폭력 앞에서 이들은 생존을 위해 같은 처지에 있는 타인을 짓밟고 올라서야만 합니다. 이 시대 하에서 기존의 정신적 가치들은 기능할 수 없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상생과 화합, 배려와 존중의 가치는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한 지 오래고 이타와 희생의 숭고함은 바래다 못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신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신적 가치는 끝없는 경쟁 속 이기와 혐오, 증오와 분노, 차별과 억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누군가는 타인의 고통을 쾌락으로 받아들이고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누군가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선동하기에 급급합니다. 또 같은 이익을 위해 이에 빌붙었다가 가치가 떨어지면 배신하고 뒷담화하는 이들도 있고 헛된 망상과 사상 등 추상적인 무언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잠겨버린 자들이 있는가 하면 본심을 숨긴 채 남을 속이고 이 과정 자체를 즐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운명으로 이어진 가족을 소중히 대하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도의적 당연함은 자신을 위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이기적 당연함으로 변질되었고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용기의 가치는 응원받고 존중받아야 할 무형의 도덕성이 아니라 조롱받고 지탄받는 미달 수준의 어느 지점이 되었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워 승리를 이룩해낸 위대한 영웅의 서사는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서사일 뿐 그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으며 이 세상에 그대로 안주하며 무력한 패배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무의미한 인생에 저마다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세상에서 기능하는 민주주의, 여기서의 주권은 권력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일 뿐 가지지 못한 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의견은 철저히 배척당하며 이것의 정도는 이제 누구나 상상 가능한 수준의 폭력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잔악한 수단과 방법이라 할지라도 모두 정당화됩니다. 소수의 의견이 옳은 것으로 판명나더라도 다수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선을 가르고 싸우는 행위는 일상이 되었고 본인의 주장이 항상 옳다고 말하며 자신과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무조건적인 적대와 차별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무너져가고 이를 이루는 수많은 개인들은 계속해서 고립되어 갈 뿐입니다. 더 이상의 사랑도, 더 이상의 유대도, 더 이상의 희망도, 더 이상의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지옥뿐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비단 작품 속에 국한된 이야기로 보기엔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뉴스에서는 1년 365일 하루도 거를 새 없이 앞다투며 정치권과 사회 속 분열, 서로에 대한 비난, 각종 사건 사고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 집중 조명하고 있으며 밝고 희망적인 우리 사회 속 따뜻한 이야기는 더 이상 보도의 소재로서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인터넷 세상과 현실 세상에서는 서로에 대한 혐오와 비난만이 가득하고 타인을 조롱하며 깎아내리고 이를 발판 삼아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며 타인과 다르다는 자신의 지식적, 도덕적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에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합니다. 긁혔냐라는 신조어가 탄생했고 누군가를 긁히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건설적인 비판이란 말은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렸고 비난과 혐오의 의미와 동일시된 지 오래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행복만이 가득해야 할 청춘 남녀 사이에는 불신과 혐오, 두려움이 가득하며 서로가 서로를 벌레 보듯 기피하는 기이한 현상이 펼쳐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출산율의 한 가지 원인이 되었습니다. 윗세대가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흘린 피와 땀, 삶의 연륜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나라의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뿐이고 현 세대들이 이에 대한 공감과 경의를 표하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작품 속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지금 전 세계와 대한민국은 그 어떤 때보다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으며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으며 자국의 이익을 고집하며 타국을 꺾어버리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게 보면 국권을 잃어버렸던 시기와 처참했던 전쟁의 시기보다 더 큰 위기입니다. 외세에 의한 멸망의 위기가 아닌 우리 스스로의 자멸의 위기를 보내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이 사회의 모습이 곧 오징어 게임 그 자체입니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경쟁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 경쟁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 경쟁하고 더 나은 삶이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타인을 망가뜨리고 짓밟고 올라서는 행위가 이 시대 속 경쟁의 참된 의미이며, 이 경쟁에서 패배한 자들은 웃음거리와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노력과 그 과정보단 결과가 인정받는 세상이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보단 잘하겠다는 말이 선호받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경쟁 가득한 현실 속에서 진정한 행복의 가치는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경쟁에서 승리한 자가 되기 위해, 혹은 그렇게 보이기 위해 더 좋은 대학을 갈망하고, 더 좋은 차를 갈망하고, 더 좋은 집을 갈망하고, 더 진로파 보이는 삶을 갈망합니다. 여행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견문을 넓혀 내적 성장을 위한 발판과 진정한 행복의 의미로 삼기보다는 멋져 보이는 장소에 가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행의 의미가 있고, 음식이란 것 역시 스스로의 미식의 범주보다는 남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국밥보다는 먹기 아까울 정도로 아름다운 음식을 올리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까닭입니다. 경제적 능력에 맞지 않게 고가의 명품과 고급 외제차에 눈이 먼 사람들은 주변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사랑하는 동반자를 만나고 아이를 낳고 기르며 보람을 얻고, 아이와 같이 성장해 나가는 기쁨과 한 가족으로서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의 개념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고, 서로의 조건만을 보며 배우자 될 사람이 얼마나 나를 빛나게 해줄 수 있을지에 모든 초점이 가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외모는 어떻고, 관리는 어느 정도 됐고, 어느 직장을 다니고 있고, 연봉은 어떠한지 등을 자랑하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타인과 보여지는 삶에 있는 이 숨막히는 경쟁 사회 속 패배자로 보여지기 싫고 승리자로 보여지고 싶은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세계에서 행복이란 당신의 숨을 뺏어오는 것이란 노래 가사가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역시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현실 속 우리의 이야기만 봐도 미래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파멸입니다. 작품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치밀하게 반영하면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미 정해진 파멸의 길 위에서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란 것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갈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성이란 개념을 등장시킵니다. 끝없는 경쟁, 이기와 혐오, 억압과 폭력 등 부정적인 것들만 가득한 세계관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인간성을 가진 자들이 온갖 문제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과정을 담아냈습니다. 작중 드러나는 인간성의 모습은 여러 긍정적인 가치들을 가득 담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타심이라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보다는 남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작중 이를 발휘하는 모두는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악의 유혹을 당하며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갈등하고 마지막 남은 신념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목숨까지 포기하는 이타심의 극치, 즉 희생을 통해 우리가 가진 인간성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들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건재했습니다. 사회 구조적 시스템의 전복은 실패로 돌아갔고, 권력을 쥔 자들은 보란듯이 유희를 다 즐기고 나서 유유히 빠져나갔으며, 지구 어딘가에서는 이 참담한 게임이 계속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결말을 그렸지만 그럼에도 작품은 자그마한 희망을 남겨놓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로 상징되는 인물들과 사회적 약자들로 대변되는 인물들, 이들이 앞으로 변화하게 될 긍정적인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란 그 일말에 아주 작고 소중한 희망을 담아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사장돼 버리다시피 한 이 숭고하고 고결한 가치들을 작품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역설적으로 그러한 가치들이 사라진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우리가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인간성이란 것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강하게 역설했습니다. 작품의 주제의식과 지향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 희망이란 것은 인간성을 발휘해주신 수많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그리고 있기에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바치신 모든 고결한 분들의 피를 받고 서 있습니다. 이 땅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의무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이 나라가 싫고 욕한다 해도 우리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저는 성기훈의 못다한 마지막 대사 사람은 이 뒷얘기를 앞으로의 우리가 긍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성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긍정적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우리 사회에 행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징어 게임을 제작해주신 넷플릭스와 제작진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